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2단원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복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내용도 좀 많았었고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3번 정도 들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이라고 하는 건 공기의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 기온과 습도, 이런 성질이 비슷한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가리켜서 기단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에 있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쯔강 쪽에 있다라고 해서 양쯔강 기단이 되겠고요. 저희도 지방이니까 온난하고요. 육지에 있으니까 건조하겠죠.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도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차가울 테고요. 한량하고 바다에 있기 때문에 다습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초여름에 장마를 일으키는 기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저희도 위치하니까 고온이고요. 바다에 있으니까 다습하게 되겠고요.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염이라든지 열대야, 야자는 밤이죠. 그러면 밤에도 열대처럼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을 주는 건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고요. 고위도 지방이니까 한랭하고 육지에 있으니 건조하겠죠. 추우니까 불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건조하니 불이 잘 붙겠죠. 그래서 우리는 겨울철에 불조심을 항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선에 대한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전선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 다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전선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이런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을 가리켜서 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전선 부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따뜻한 기단이 상승하기도 하고 상승을 하면 응결, 그리고 구름 한 개 이슬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선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온이나 습도가 크게 변한다, 즉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선의 종류 2가지가 있었는데요. 외우지 마시고 그림이 주어졌을 때 구별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작게 하고서 보도록 할게요.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것이고요.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차가운 기단이 이동한다라는 얘기죠.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고들겠죠. 파고드니 전선면의 경사가 급하게 되겠고요. 구름이 따뜻한 공기가 떠밀려서 상승하게 되면서 구름이 생기는데 위아래로 발달한 구름이 쌓인다. 저근형의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면 좁은 지역에 소나기 형태로 내린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비는 전선의 뒤쪽에 내린다라는 얘기고요. 온도 변화는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차갑기 때문에 날카롭고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전선이 되는데요. 따뜻한 기단이 이동하면서 생기는데
따뜻한 기단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파고들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차가운 기단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고요. 상승, 구름 안개 이슬인데 층운형의 구름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옆으로 넓게 발달하는 구름이고요. 그러면 넓은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슬비가 내린다라는 얘기고요. 비는 전선의 앞쪽으로 내리고 전선이 지나고 나면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하니 붉은색으로 동글동글하게 전선의 기호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폐색과 전체 전선이 있었는데요. 폐색이라고 하는 건 이동 속도가 한랭전선이 빠른데 따라잡아서 겹쳐지는 거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기호를 보시면 진행 방향이 같은 쪽을 향하고 있고요. 정체라고 하는 건 서로 힘이 같은 거예요. 방향은 다르고요. 자, 그래서 세력이 비슷하고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정체전선을 보통 장마전선이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복습하는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바람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과 날씨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비교가 있는데요. 자,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압은 공기의 압력이죠. 공기의 압력인데 붉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하늘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공기의 압력인데 공기가 많으면 압력도 어떻게 될까요? 압력도 증가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공기가 적어서 기압이 주변보다 작을 때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 하자, 내려올 강자, 공기의 흐름, 기류, 즉 하강 기류가 있으면 우리가 있는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지고 공기가 많아지니 기압이 증가해서 고기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것이고요. 하강 기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상승 기류일 때 구름이 생기니까 하강 기류일 때는 반대로 구름이 생기지 않고 맑은 날씨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본다면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공기가 많으니까 주변으로 공기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나가는 공기의 방향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전향력이 발생해서 코리올리가 발견해서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전향력이 발생해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바람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저기압으로 간다면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것이다. 왜 낮으냐 하면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윗상자, 올라갈 승자, 공기의 흐름, 상승 기류가 존재한다면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자꾸 위쪽으로 이동하니까 지표면에는 공기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상승 기류일 때 저기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상승 기류일 때 우리는 배웠죠? 단열, 팽창, 구름, 안개, 이슬. 자, 그래서 구름이 형성이 되어서 흐린 날씨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저기압은 공기가 적으니까 주변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옆에다 그려볼게요. 주변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데 고기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해서 코리올리 효과가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을 보면 이런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불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고기압은 하강 기류, 날씨가 맑다라는 이야기고요. 저기압은 상승 기류, 구름, 흐린 날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예는 아닐 것 같은데 엄마가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저기압일 때는 구름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 고등학교 가면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자바 실험실에 전향력 그리고 코리올리 효과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린 사이트인데요. 이동준의 자바 실험실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코리올리 효과 또는 전향력, 코리올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고요. 방향을 바꾼다, 전환시킨다라고 해서 전향력이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북반구고요. 그리고 출발을 한번 시키도록 해볼게요. 출발을 누르시면 자, 직진, 똑바로 직진하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전하는 반대쪽으로 휘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 전향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바 실험실 한번 내용 보고 올게요. 자, 이것도 이동준의 자바 실험실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압과 바람에 대한 그림이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한번 할게요. 아래쪽에 상승 하강 기류를 표시해 주면요. 고기압은 아래쪽, 아래하, 내려올 강,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서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저기압은 윗상자, 올라갈 승자, 공기의 흐름에서 상승 기류라고 이야기해 주고 지표면에 공기가 적겠죠. 이건 북반구를 기준인 것이고요. 자, 코리올리 효과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0%이면 고기압은 많으니까 주변으로 바람이 나가겠죠. 불어 나간다라고 하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적으니까 불어 들어오는데 자, 코리올리 효과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요.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화살표의 끝, 즉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오른쪽에다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고기압이 있고요. 자, 저기압이 있다라고 칩시다. 고기압은 뭐라고요? 아래 하자 내려올 강자 하강 기류가 있으니까 주변보다 공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고기압입니다. 자, 근데 저기압은 뭐죠? 윗상자, 올라갈 승자,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지표면에 공기가 적어서 저기압이 되겠죠. 자, 자연계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같아질 때까지. 자, 그러면 고기압은 불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저기압은 불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전 방향의 반대로 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저기압인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상승 구름이 생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말 그대로죠. 저기압인데 온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가리켜서 온대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되는 걸 옆에다 적어 두었는데요. 열대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열대 지방에서 발생해서 열대 저기압이고 우리는 이것을 보통 태풍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열대 저기압을 허리케인이라고도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가로 1번 온대 저기압의 특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한다. 자, 그리고 중위도 지방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위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을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전선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온대 저기압의 특징은 남동쪽에 온난 전선이 분포하고요. 남서쪽에는 한랭 전선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시간에 가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남동쪽에는 온난 전선이, 남서쪽에는 한량 전선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온대 저기압의 이동 방향. 자, 중위도 지방은 편서풍이 존재하죠. 자, 왼쪽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아래쪽에는 무역풍이 불고요. 중위도 지방에는 편서풍이 불고요. 극지방에는 편동풍이 불겠죠. 자, 편서풍. 자, 편서풍. 바람은 뭐라고 했죠? 너 어디에서 왔니죠? 저 서쪽에서 왔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게 서풍이 되겠죠. 그래서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그라미 2번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한랭 전선이 통과한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잘 그리지 못해도 오른쪽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은 저기압이죠. 자, 남서쪽에는 한랭. 차갑네요. 파란색으로 배운 대로 표시해 줄게요. 차가우니까 파란색, 날카롭게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남동쪽에는 어떤 전선이요? 온난 전선. 온도가 높고요. 둥글둥글하다라고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서쪽에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태우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가 먼저 올까요? 남동쪽에 있는 온난 전선이 먼저 오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통과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면 전선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기단의 경계가 되는데 이 전선이 통과하면 날씨의 변화가 심한데 이런 전선이 두 개가 통과하니까 온대저기압이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아래쪽에 표를 보기 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날카로운 한랭 전선은 뭐죠? 한랭 전선은 누가 이동할까요?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는데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겠죠.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떠밀려서 상승하겠죠. 자, 상승 뭐죠? 구름이네요. 위아래로 발달한 구름이 쌓여 있죠. 쌓일 적 구름 운 적운형의 구름이 내고 비가 내린다면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네요. 자, 그에 비해서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네요. 밀도가 작으니까 파고들지 못하니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경사가 완만하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상승하니까 뭐가 생기죠? 구름이 생깁니다. 옆으로 넓게 1층, 2층 층운형의 구름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요. 구름이 생기니까 비가 오네요. 어떤 비가 올까요? 넓은 지역, 오랜 시간 동안 이슬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기 전에 자, 태우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편서풍 지대에 속하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니 제일 먼저 오는 아이는 누굴까요? 여기가 제일 먼저 오겠죠. 기온은요, 차갑고요. 날씨는요, 이슬비, 층운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공기가 오겠죠. 따뜻하다, 기온은 상승할 것이고요. 구름은 없겠죠. 날씨는 맑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애는 누굴까요? 이쪽에 있는 애가 올 테니 기온은 낮아지고요. 구름은 적운형의 구름, 소나기가 내린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래쪽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난전선이 접근할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어디죠? 1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층운형의 구름이 생긴다. 지속적인 비, 즉 이슬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바람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통과한 후면 2번이 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구름은 거의 없고요. 날씨는 맑겠고요. 따뜻한 공기가 오니까 기온은 높아지겠고요. 자, 세 번째, 오른쪽 그림에 3번 그림이 되겠네요.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적운형의 구름, 자, 그리고 적운형이니까 어떻게 되죠?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요. 차가운 공기네요. 기온이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바람을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자, 저기압은 온대 저기압도 뭐죠? 저기압입니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바람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1번은 남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오죠. 남동풍이 부는 것이고요. 자, 2번은요. 동서남북 표시하면 남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남서풍이 부는 것이고요. 3번은요. 동서남북 표시하면 북쪽과 서쪽이네요. 북서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볼까요?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 불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대저기압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계속 반복해서 알려줄 테니까 3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볼까요? 고기압과 저기압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1기압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다. 아니죠. 주변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틀렸고요. 2번, 고기압의 중심에는 상승 기류가 있다. 자, 고기압은 뭐죠?
공기가 많아 고기압이죠. 그러면 지표면으로 공기가 내려와야 되니까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겠네요. 틀렸고요. 3번. 그러면 고기압보다 저기압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맞죠? 상승, 단열 팽창, 온도 하강, 구름 안개 있을.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북반구 고기압 지역의 지상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자, 시계 방향까지는 맞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죠? 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틀렸고요. 5번. 북반구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까지는 맞았네요.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어 들어온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온대 저기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해 주네요. 1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편서풍 지대죠? 맞습니다. 2번.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죠. 중위도 지방은 위쪽에는 차갑고 아래쪽에는 따뜻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3번.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약한 비가 내린다. 조금 헷갈리죠? 그러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외우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요. 남동쪽에는 온난전선이 있다. 자, 그리고요. 남서쪽에는 차가운 공기, 한랭전선이 있다. 파고드네요. 경사가 급하다. 요렇게. 자, 그러면 온난전선 여기 있죠?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이쪽이 오는 거죠? 자, 차갑고요. 따뜻하고요. 차갑죠? 그러면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뭐죠? 맑은 날씨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4번도 마저 본다면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한랭전선 여기 있네요.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따뜻한 공기 어떻게 된다고 했죠? 떠밀려서 상승한다. 구름이 위아래로 쌓여 있네요. 저군형 구름.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5번.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온난전선 여기 있죠? 기온이 높아지고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한랭전선은 이쪽에 있네요. 기온이 낮아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조금 많았고 온대저기압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